순간 여러분의 자랑아들, 우리의 자랑아들 홍준표 대한민국 제19대 자유한국당 예비경선으로 홍준표 대통령 후보 이순산 평생을 같이한 여사님과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순산 여사님 두 분이 손을 맞잡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배우신 여러분, 홍준표입니다. 오늘 제가 대구에 와서 이 출마 선언을 하게 된 것은 제가 TK의 적자이기 때문에 태어나기는 경상남도에서 태어났는데 자라기는 대구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대구가 내 고향이고 또 어릴 때부터 살았던 이곳이 좀 더 좋은 동네로 발전해 갔으면 좋겠지만 지금부터 국민의례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 경북 서문시장의 시민 부모 형제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삼시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간절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강한나라 대한민국 당당한 서민 대통령 자유한국당 홍준표 경선 후보의 대통령 출마를 위한 출정식을 이곳 서문시장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무대 정면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를 위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애국 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반주에 맞춰서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을 제외하시고는 연단 밑으로 좀 내려가 주시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생방송이 진행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무대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좀 연단 밑으로 내려가 주셔야 행사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내 고향 여러분들에게 왜 대통령에 출마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출마 선언문은 언론사에 다 배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 인생의 마지막 꿈입니다. 대통령에 도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공식적인 출마 선언문은 이미 언론사에 송부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름하지 못했습니다. 그간 살아온 홍준표의 인생에 대해서 숨김없이 말씀을 드리고 과연 홍준표가 이 나라 대통령이 되어도 되는가? 그것을 배우신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십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이 41살에 저희 어머님이 39살에 아들 하나 보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저를 낳았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님 돌아가신 지가 40년이 됐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신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한글을 겨우 깨우치고 무학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무학이기도 하지만 한글을 모릅니다. 그래서 시내버스를 대구에 제가 살고 있을 때 탈 때는 은어거거든요. 은어를 가르쳐줍니다. 엄마 밖에 나가거든 몇 번 타고 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인생의 멘토로 내 엄마를 없습니다. 저는 이수진 양도 아니고 최종 양도 아니고 내 인생의 멘토를 내 엄마로 평생을 거쳤습니다. 분명히도 한글을 모르는 분이라도 하더라도 저를 키우느라고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창녕남지에서 제 7살 때 시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리어카를 끌고 이틀을 걸어서 대구 신천동으로 왔습니다. 제가 국민학교를 6년을 다니면서 5번을 전학을 했습니다. 창녕남지국민학교 1학년, 대구 신천국민학교 2학년. 거기서 신천동 지금 아마 있는지 모르고 큰 고개 밑에서 저희들이 달새방을 살았어요. 막노동 하셨어요. 그렇게 살다가 1년 지나서 신암동으로 갔어요. 그래서 신암국민학교 3학년을 다녔어요. 대구에서 막노동으로 1년을 살다 보니까 도저히 저희 아버님이 체질이 안 맞다고 그래서 그 농사지로 창녕읍으로 내었어요. 그 창녕국민학교 4학년 창녕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그 농사질 땅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아버님이 선학교 알루미늄 그걸 리어카에 끌고 장사를 다니는데 이 양반이 장사는 제대로 안 되니까 외상으로 주고 외상으로 못 받아요.
저 밑에까지 탈다 털어먹고 이번에는 5학년 때는 합천상골로 이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합천덕곡 율지에서 5학년 6학년을 졸업했습니다. 합천 밤하늘 강변에 600평 정도 하천부지를 임대를 해서 그 보리농사 지어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그때가 제 기억으로는 보릿고개 마지막 세금 제가 그래서 그때는 시골에는 장미고기 있었어요. 아마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봄에 한 가마니 주고 가을에 한 가마니 반을 왔습니다. 그렇게라도 먹고 살아야지.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대구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님을 설득해서 대구로 올라왔습니다. 대구로 올라오던 날 지게 우리 아버님이 오리살 그 말을 딱 치고 버스 타는 데까지 8km를 걸어서 그날 비가 왔습니다. 버스에 오리살 두 마리 주어가지고 내 대구서 자취를 하면서 대명동에서 공부를 했어요. 내당동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진학해서 이번에는 비산동으로 갔어요. 비산동이 그때는 방세가 제일 쌌어요. 제일 동네가 좀 그랬어요. 그 비산동에 와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 서문시장을 매일 걸어 다녔어요. 시골에서 저희 어머님이 좌판에 미나리, 뭐 나물 이걸 들고 이 서문시장 좌판에서 팔아가지고 학비 되고 그랬어요. 원래 저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을 간다고 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내가 초등고등학교 다니면서 점심밥을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점심시간에 늘 수목가에 가서 물려를 쳤어요. 정말 나도 우리 집도 한번 잘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을 가기도 하고 이과로 갔습니다. 그때는 문과가 반, 이과가 반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과에 가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 당시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은 영남고등학교 출신들은 거의 못 들어갔죠. 한두 명도 못 들어갔죠. 그래서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과로 그렇게 다니셨는데 71년 8월에 여름방학 때 저희 아버님이 불러가지고 도저히 대학 갈 형편이 안 되니 육사를 가라. 그래서 내 육군사관학교를 70년 10월에 대고등학교에서 특자 시험을 봤는데 거기에 갔습니다.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육사를 가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이듬해 1월 12일 날 실체조사만 보면 되니까 그 다음부터 공부할 게 없어요. 그래서 보따리 싸들고 합천으로 내려가서 2달간 산으로 들로 쫓아다니면서 이제 군대 가려면 체력 관련을 뛰어다녔어요. 그 예비고사도 그 당시에 11월 초에 지금 겨울은 되니까 그래 끝이 났는데 12월 23일쯤에 돼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동네 파출소를 데리고 갔어요. 그때 파출소는 무서웠습니다.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잡혀가가지고 이틀 동안 조합장이 비료를 두 보대를 잊어버렸다고 하는데 그것이 영남집에서 나왔다.
이 훔쳐간 거 아니야? 그날 100억을 받았어. 근데 나중에 2년 개발되는 건데 그 조합장이 비료를 갖다 한 1,000포대를 해먹었어요. 해먹고 난 뒤에 아버지한테 덮어내고 전부 다 덮어 씌우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나 이틀 동안 합천 그 덮고 씻어가가지고 경찰한테 싹싹 빌어가지고 아버지가 나왔어. 그래 곰곰 생각해보니까 야, 이 군대 갈 거 아니다. 내가 경찰 잡으려면 검사를 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사실 문과 출신인데 문과로 가려면 그 당시에 국어 고문도 해야 되고 사실 시험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국어 고문 빵점 있고 내가 문과로 온다. 그래가지고 문과로 바꿔가지고 20일 공부하고 내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시험을 봤는데 운 좋게 됐어. 그때 저희 아버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육사관대 시험은 후급 공무원 시험 가서 연습해요. 그게 진짜 편하고 좋다. 근데 대학이 돼버렸는데 그날부터 이제 고민이 등록금 56,000원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돈금 선배 빚을 내가지고 등록금 56,000원 되고 7만원 빚내갖고 14,000원을 줬어요. 그 14,000원 들고 72년 2월 24일 날 동대문역에서 야간 열차를 타고 서울 갔습니다. 서울에는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친척도 친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 당시에 가정교사 하는 것밖에 없었죠. 그래 하다가 이제 75년도 6월에 저희 합천집에 옆집 사람이 불을 질렀어요. 그 오두막산입니다. 강변에 방 두 개 있던 조그마한 오두막산인데 그 불을 질러버리니까 집도 없어요. 할 수 없이 전가족이 이번에는 울산으로 이사했고 울산 가가지고 울산 복산동에 달새방을 마련하고 거기에서 작은 누나하고 여동생은 동장에 다니고 저희 아버지는 울산 현대조선소에 경비원으로 그때는 공식 경비원이 아니고 비공식 임시직 일단은 그 당시에 800으로 줬나 야간 경비원 그 당시 현대중공업 현대조선소는 감이 없었어요. 그냥 철조망 쳐놓고 전화동 그 모래사장에서 철조망 쳐놓고 배를 지었어요. 시작을 하는 그러니까 밤 되면 철근 쪼가리를 훔쳐갑니다. 그 철근 쪼가리 그거 모금조각으로 밤에 저기 끈들 고용을 해가지고 밤새도 철근 쪼가리를 지키게 하는데 그 전화동 그게 모래사장이 한겨울이 되면 영하 18도가 넘습니다. 그 바람을 피한 그 천막 마련에 두는 것도 아니고 모래사장에 등받이 있는 의자를 두면 잔다고 등받이 없는 의자 동그라고 오가람 땅만 있고 밤새도 뿐이 그래 있다 보니까 그 추운 걸 못 견디니까 이제 그 현대 조선소에서 막소주를 줘, 막소주를 이래 갖다 주라고 그 막소주 먹고 추위를 견디라고 그거 10개월 하다가 저희 아버님이 이제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술병이죠. 그게 한 40년 됐죠. 서울에서 저희들이 참 서울에서도 고생했습니다. 고생했는데 운이 좋아가지고
이제 시험 떨어지다 시험이 됐어. 시험이 돼가지고 참 되는 척이구나. 이제 안 굶어도 되겠다. 내 가족이 생기면 굶어 죽이진 않겠다. 내가 참 시험 될 때 고마웠습니다. 수석하다가 수석하겠다고 덤빌 때는 늘 떨어지고 막바지 가서 말씀이라도 좀 묻혀줬으면 좋겠다 할 때 그때 됐어요. 검사를 11년을 했어요. 지금 검사하고 우리한테 검사를 틀리죠. 지금 검사는 이만큼 적어도 어떻게 우리가 검사할 때는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이 들어오면요 무리를 해서라도 풀어줬어요. 어렵고 힘든 사람이 와서는 무리를 해서도 풀어주고 권력 있다고 끄덕거리는 놈들 그거는 누가 못하게도 잘하는 거예요. 11년 검사하면서 그 당시에 검사가 3계급이 있었어요. 광의독 검사가 있었어요. 광의독 검사라는 게 뭐고 하면 6개월 전에 다음 인사이동지를 자기가 선택해서 미리 아는 검사. 그 다음에 도다리족 검사. 그는 1개월 전에 자기가 갈 길을 선택해서 압니다. 그 다음에 자도족 검사. 이 자도족 검사는 자기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2, 3일 전에 아는 검사가 자도족입니다. 본인이 가야 돼요. 그런데 저는 자도족 쪽으로 못 겨보고 내가 다음에 어디 가는지 이틀 아침 조간신문 보고 왔어요. 이왕에 행동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 천민검사를 11년을 했다. 그거 하면서 광주 가서는 사실 칼만 했고 하기도 하고 뭐 온갖 그게 다 있었죠. 그래서 모래시계 드라마라는 게 그때 나온 겁니다. 저는 현검사도 평생 하고 싶었어요. 근데 93년도 서울특검시 수사를 하면서 그 당시에 수사를 막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나한테 제기한 게 정신형제들이 나한테 제기한 게 배를 주기다. 배를 주겠다. 이 사건이 없었던 거 해달라. 그런데 돈에 대한 그 당시에 감각이 없었어요. 배를 주면 어느 정도인지도 몰랐어요. 93년도에. 그래서 그 사건을 배우면 얼마쯤 되는지 모르는 거는 그 돈 받으면 나는 평생 징역 가는데 그걸 어떻게 그 세상에 비밀이 어딨노 막. 그렇지. 그래가지고 무시하고 이제 수사를 하고 검찰 내부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좀 나가달라. 네가 계속 검찰에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상명하복 조직인데 영이 안 쓴다. 응? 평검사가 보건장, 부장검사를 전부 뭐 잡아였고 옷 뺏기고 했으니까 검사 위계 절차를 물어뜯었으니까 나가달라. 그래서 제가 1년 버티다 보면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사실 경주에 내려오고 경주 거기가 가면 공장이 없어. 공기가 좋고 1년 12달 경주 가서 한 500만 원 정도만 벌자. 그러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나. 그래갖고 이제 우리 집사람을 알렸어. 경주에 가자. 근데 우리 집사람이 전라북도 부안 여자입니다. 전라북도 부안 여자인데 대학교 3학년 때 군산 여상을 나와서 은행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고등학교 동창회로 갔다가 눈이 맞았죠. 눈이 맞았는데 제가 무려 넉 달을 말못하고 매일 100원씩 찾아들었어요. 한 번 보고 한 번. 점심시간에 5집에서 밥 먹고
나가면서 국민의 안동 지리에 들려가지고 배를 찾고 함 쳐다보고 한쪽을 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넉 달 후에 이야기에서 여덟 시작했는데 우리 장인이 처음에 저 보더만 저 구름 잡는 놈이다. 저놈 인간 안 된다 그랬어요. 그 구름 잡는 놈 맞죠? 아무런 우익군에다가 군대도 안 갔다 왔으니까 아직 구름 잡는 놈 맞죠? 그런데 제가 이제 사무실 납득되고 난 뒤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했는데 나 집사람한테 자 경주 가자. 이제 할 만큼 해와주니까 우리 촌에 가서 한 500만 원 먹고 편하게 살자. 이렇게 했는데 도저히 그건 안 갈까요? 나 전라도인데 경상도가 치고 누가 있나 아무도 없는데 당신으로 치고 있고 다 아주 남편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간 신랑이 하다가 서울의 변호사 모퉁이에 후배가는 변호사 사무실에 절반 얻어가지고 그 변호사 배워가는 거가 앉아있습니다.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들이 광주에서 검사, 강력부 검사하면서 자랑했던 깡패들. 가들이 이제 전부 축소를 해가지고 내가 이제 검사를 만든다 보니까 설렁설렁 와가지고 건축이 시작. 사실 검사를 만들어버리면 아무런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변호사는 자신을 보호하는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저녁에 전화해서 우리 애들 납치한다고 집사람 납치한다고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야이 검사를 못하고 돌아갈 수도 없고 제가 정치권에 처음 들어온 거는 96년도 들어올 때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한 게 아니라 내 가족 보호를 하기 위해서 정치만 했던 것이죠. 이 가다가다가 이게 깡패들 쪽박기한테 깡패가 옵니다. 그래서 내 가족 보호를 위해서 내 정치만을 들어갔습니다. 정치 이제 22년째 제가 정치를 하면서 재판에 들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는 누구한테 고개 숙이고 들어가서 그 밑에서 국회의원 하려고 난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내 힘으로 국회의원 내보냈고 그것도 서울에서 하기 힘든 강북에서 그 다음에 내 힘으로 원내대표 당대표도 개파 없이 나오자. 이제 경남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태어난 경남지사로 왔는데 하나 재밌는 거는 10년 전에 김범일 대구시장 대신 들어오기 전에 그때 대구 국회의원들이 저보고 대구시장 내려가라. 그래서 내가 한때 그걸 대구시장 내려오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대구시를 움직이던 분이 저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정리해.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못 내려. 2년 전에 대구시장 선거를 다시 할 때 김범일 시장이 두 분하고 나가면서 전화가 왔어요. 마땅한 후임자가 없다. 경남에서 1년 6개월 했으니까 대구 와서 좀 하소.